그럼 지금부터 이제 고려대학교 2024-2025 입학전형 비교 분석 설명회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제일 앞에 올해 이제 주요 비교 사항 이렇게 해가지고 핵심적인 요약 정리되어 있는 거 그것도 한번 살펴볼 거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듯 작년과 올해 모집 인원이 모집 단위별 모집 인원이 어떻게 변동되어 있는지 이것도 살펴보셔야 된다 강조드리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고려대학교 수시 전형의 메인 전형이죠. 학교 추천 전형인 교과 전형, 종합 전형인 학업 우수형, 그리고 종합 전형의 또 하나의 유형인 계열 적합형. 이렇게 세 가지를 가져왔어요. 올해부터 새로 실시되는 뭐 논술형, 그다음에 그 외에 기타 지원 자격이 필요한 소수 전형들, 그리고 정시 전형은 여기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수시의 메인이 되는 대표 전형들을 다룬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요. 그 외에 다른 전형에 대한 또 궁금한 사항들은 채팅창 질의응답을 통해서 여러분들 활용하실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첫 시간으로 학교 추천 전형, 교과 전형을 살펴볼 거고요. 내일은 학업 우수 종합 전형, 그 다음에 모레는 계열 적합 종합 전형 이렇게 3일에 걸쳐서 살펴볼 테니까 또 관심 전형들 함께 보시고 궁금한 사항들 질문도 많이 해주세요. 자, 가장 먼저 주요 사항 비교부터 가보겠습니다. 주요 사항 비교. 요거는 2025학년도 고려대학교 입학전형 시행 계획. 저는 서울 캠퍼스 거를 살펴보고 있어요. 여기 가보시면 이제 바로 첫 페이지부터 이렇게 제목 나와 있고 차례가 나옵니다. 차례. 그럼 우리 항상 모집 요강이나 모집 계획 안에 차례를 열심히 살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보고 싶은 그 전형들이 어느 위치에 가 있는지, 그것과 관련된 내용이 어디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차례를 이렇게 살펴보시면 제일 앞에 주요 변경 사항, 신설 모집 단위 안내 이렇게 페이지도 쫙 나와 있죠. 반영 비율, 뭐 수시 모집 전형 요약 이렇게 되어 있고 모집 단위별 모집 인원 안내하고 있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전형별로 이제 전체 최저 학력 기준을 한 번에 모아서 설명을 해주고 나서는 각각의 전형들에 대해서 이렇게 순서대로 안내를 쫙 해주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저는 오늘, 내일, 모레 해가지고 3일에 걸쳐서 학생부 교과 전형, 종합 전형의 대표 전형인 요 세 가지 전형을 살펴볼 거고요. 그 중에서도 오늘은 교과 전형인 학교 추천 전형을 다룰 겁니다. 학교 추천 전형 이렇게 볼게요. 자, 그리고 여기 정시 모집 안내, 특별 전형 안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또 내려가 보시면 입학 전형 시행 계획 주요 사항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 요걸 보시면 작년 대비 올해로 어떤 변경이 되었다. 요거를 이제 살펴보실 수 있는데 사실 이 주요 변경 사항에서는 전체 내용들을 다 한 번에 휘리릭 이렇게 다 정리를 해주고 있어요. 다 정리를 해주고 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올해 어떤 큼직큼직한 변경 사항이 있는지, 뭐 논술 전형이 신설되었다, 학업 우수 전형, 면접 폐지되었다, 사이버 국방 전형, 고른기회 전형, 재직자 전형 이렇게 쫙 나와 있죠.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오늘 살펴야 되는 것은 요겁니다. 수능, 수학 영역의 선택 과목, 지원하는 모집 단위 계열과 상관없이 수능, 수학 영역 선택 과목으로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를 모두 인정하고 있다는 것. 수시, 정시 모두 적용이기 때문에 기존에는 이제 자연 계열 쪽으로 지원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미적분, 기하를 응시해야 했다면 이제는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모두 응시가 가능하다. 이거 잠시 뒤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학교 추천 전형의 추천 인원이 변경됐습니다. 이제 작년까지는 고교별로 최대 추천 인원을 3학년 재적 학생 수의 4%다 이렇게 비율로 주고 있었는데 올해는 고교별 12명으로 변경을 했다. 근데 사실 이게 큰 의미가 있나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우리 학교에서의 4%가 12명을 넘어가는, 그러니까 이제 규모로 봤을 때는 한 300명 이상 되는 그런 학교에는 좀 의미가 있을 수도 있는데 보통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학교 추천 전형은 어느 정도 교과 전형이기 때문에 내신의 범주가 그 안에 해당이 돼야만 또 지원 범위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보통은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지원 범위로 두기는 사실 좀 쉽진 않다. 그렇게 따져보면 뭐 이거 자체의 영향이 엄청 크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거 생각을 해 주시고 어쨌든 요거는 이제 추천 전형이다 보니까 추천을 반드시 받아야만 지원이 가능하다는 거. 요 부분도 생각을 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같은 맥락에서 이렇게 살펴보실 수 있고 제가 가져온 이 표를 살펴보시면 이 테두리에 이렇게 빨간 색깔 테두리로 둘러진 거는 올해 계획 아니고요. 여기 이제 내려가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회색 테두리로 가져온 요 부분은 작년 거예요. 작년 거. 요거 이제 헷갈리지 말고 함께 봐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요 중에서도 올해 학교 추천 전형, 학생부 교과 학교 추천 전형이 어떻게 선발하겠다 하는 부분이 이렇게 딱 설명이 되어 있죠. 그러면은 학교 추천 전형은 교과 80%에 서류 20%로 운영이 되는 거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수시 모집, 정시 모집 전형을 이렇게 한눈에 표로 볼 수 있게끔 요약 정리를 해주고 있거든요. 요약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 보시면은 일단은 학교 추천 전형과 학업 우수 전형 그리고 계열 적합형 이렇게 세 가지를 메인으로 제가 차근차근 살펴볼 건데요. 이제 중요한 건 오늘 살펴볼 학교 추천 전형의 경우에 학업 우수 전형과 학교 추천 전형에 이렇게 한꺼번에 동그라미가 하나만 쳐져 있죠? 한꺼번에 동그라미가 하나만 쳐져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두 개 전형 중에 상기 전형 중에 한 개 전형만 지원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한 개 전형만 지원 가능하다. 그 얘기는 뭐예요? 학교 추천 전형에 지원한 학생은 학업 우수 전형에 지원이 안 되고 학업 우수 전형에 지원한 학생은 학교 추천 전형에 지원이 안 된다. 요걸 생각하셔야 돼요. 나중에 이게 이 대학에 최대한 몇 개 카드가 지원이 가능한지 또 어떤 전형의 중복 지원이 가능한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따져보셔야 돼요. 보편적으로는 한 대학에 한 카드만 쓸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 여러 개 중복 지원도 가능하고 대신 중복 지원이 가능할 때 이렇게 제한이 들어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가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살펴볼 학교 추천 전형은 과연 어떤 친구들이 지원하는 건가? 이렇게 보시면 동그라미 표시 있고 하이픈 있고 세모 있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이제 동그라미는 가능하다는 거고 하이픈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학교 추천 전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반고 다 지원 가능하다. 특목고 지원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가능하다. 그런데 특성화고 지원 안 되고요. 국외고 지원 안 되고요. 검정고시 지원 안 됩니다. 교과 전형이다 보니까 5개 학기 성적 산출이 돼야 지원이 가능하니까 검정고시 친구들도 지원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 적용한다. 그리고 전형 요소로는 교과 내신과 서류, 학교생활 기록부를 반영한다. 그리고 선발 방식에 일괄 이렇게 되어 있죠. 일괄이라는 거는 뭐랑 비교하실 수 있냐면 단계별하고 비교하실 수가 있어요. 단계별은 1단계로 학생들 선발한 다음에 그 다음에 2단계의 전형을 다시 한번 또 뭔가를 치르는 거 이렇게 가는 건데 일괄은 그냥 한 번에 뽑는다는 얘기예요. 한 번에 단계 평가 없이 한 번에 합불이 결정되면은 나중에 이제 발표했을 때 최초합 발표, 뭐 예비 발표 그냥 한번 쭉 이어지는 거.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지원 자격도 우리가 이 모집 계획 안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수시 모집 지원 예시 이 부분을 살펴보면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고려대학교는 수시 모집에서 최대 6개 전형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최대 6개 전형에 지원할 수 있다. 어떻게 지원이 가능한 거예요? 이제 우리 아이가 고려대가 완전 원업이다. 그래서 고려대에 여러 개 중복 카드를 써서 합불 기회를 최대한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쓸 수 있어요? 학교 추천 전형과 학업 우수 전형 중에서는 택일이니까. 택일. 그래서 한 개 쓸 수 있어요. 둘 중에 하나는 쓸 수 있다. 그리고 종합 전형인 계열 적합에 하나 더 쓰겠다. 그럼 이제 2개 쓰는 거고요. 고른 기회 전형과 재직자 전형 중에 한 개 쓸 수 있는데 요거는 지원 자격이 돼야 쓸 수 있는 거죠. 지원 자격이. 그럼 만약에 내가 된다. 그러면은 얘도 쓰는 거고 안 된다. 그럼 이제 못 쓰는 거고요. 그다음에 사이버 국방 전형. 요거는 이제 모집 단위랑 그 특징을 보고 쓴다 만다 결정하셔야 되는 거고 올해 새롭게 이제 논술 전형이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가 더 늘어났죠. 논술 전형이. 그리고 특기자 전형도 요것도 약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내가 특기자 전형에 지원할 만큼 준비가 되어 있어야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다른 지원 자격이나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이론적으로는 6개의 중복 지원도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지만 이제 보편적으로 볼 수 있는 지원 범위는 교과 종합 전형과 논술 전형 요 정도로 이제 보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실 수 있어요. 작년 대비 논술 전형이 새로 생겼기 때문에 작년에는 최대 5개 전형이 작년에는 최대 5개 전형에 지원할 수 있었는데 올해는 하나가 더 늘어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작년하고 올해 지원 자격을 이제 비교를 해보시면 지원 자격 자체는 크게 이제 달라진 게 없어요. 재작년에 또 이 학추랑 학업 우수 전형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게 재작년부터 작년으로 넘어오면서 한번 크게 좀 바뀐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올해는 그대로 유지가 된다.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 지원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봤다면 그 다음에는 이제 모집 인원에 대한 비교를 해야 돼요. 모집 인원에 대한 비교를 해야 되는데 이 모집 인원에 대한 비교를 볼 때는 우리가 항상 주의해야 되는 점이 뭐냐면 여기 이렇게 써 있어요. 모집 인원이 요 모집 계획안에 가보면 모집 단위 자, 우리 이제 용어 정리를 미리 다 했어요. 모집 단위가 뭔지, 그 다음에 이 정원이 뭔지, 이 전형별로 뽑는 인원수를 이렇게 표시해 준다는 거. 우리 요건 이제 보는 법을 봤습니다. 우리 학생부 교과 전형 읽기, 종합 전형 읽기 기본을 다 같이 우리 이제 보고 와주셔야 돼요. 그러면 각 모집 단위별로 정원이 몇 명인데 그 중에 전형별로 어떻게 뽑겠다. 인원을 이렇게 쫙 내준 것이 모집 단위별 모집 인원인데. 그쵸? 이렇게 쭉 내려가 보시면 그 밑에 이 표를 어떻게 보십니다 라고 하는 내용도 여기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항상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되는 게 뭐예요? 여기서 주의해야 되는 거. 자, 두 번째 줄이에요. 두 번째 줄. 여기 잘 보이시나요? 이 모집 단위는요. 신설, 새롭게 생기거나 통합되거나 분리되거나 명칭 변경 등으로 계속 조정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집 계획안은요. 계속해서 업데이트돼서 계속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는 여기 있는 지금 올라와 있는 계획안의 표를 그냥 보시면 안 되고요. 최종적으로 나오는 최종 모집 인원을 원서 접수 시까지 올라오는 최종 모집 요강으로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지금 여기 계획안 올라와 있죠? 요거 지금 제가 가져온 계획안 말고도 다음 버전 올라와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것도 최종안이 아니에요. 왜? 우리 지금 어떤 이슈가 있죠? 이 모집 인원에서는 이 모집 인원과 모집 선발 이 모집 단위에 어떤 이슈가 우리를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전공 선발. 그쵸?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뭐예요? 의대, 간호대, 인원, 증원. 요런 아주 큰 키워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자, 지금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 자유전공학부를 운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유전공학부 인원수를 움직여가지고 그대로 갈 건지 그렇다면 다른 모집 단위에서 인원이 어떻게 변경될 건지 우리가 아직 몰라요. 그쵸? 그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본 뒤에 최종 모집 요강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 거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지금 원래 요게 이제 빨간 테두리 박스고 요게 지금 까만 테두리 박스죠? 그러면 올해는 이렇고 작년에 이랬구나를 옆에다가 이렇게 같이 두시고 우리 아이가 지원할 학과를 보시는 거예요. 우리 아이는요, 멘토님 경영대학을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고 한 학교 추천 전형을 52명을 뽑는다고 계획이 되어 있네요. 그런데 작년에 가봤더니 경영대학이 학교 추천 전형 55명을 뽑았었어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어머. 3명이나 줄었어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이것조차 지금 확정안이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확정안이 아니에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더 줄 수도 있고 인원이 더 줄어들 수도 있고 요대로 유지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바람은 어때요? 적어도 작년만큼만 뽑아줘라. 이게 우리 마음이긴 한데 그쵸? 어쨌든 변경될 가능성도 아직도 열려 있는 거예요. 모른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지금 올라와 있는 모집 계획안을 보고 어머 이렇게 움직였어. 어떻게 될 거야. 이렇게 됐어를 확인하시는 게 아니라 확정하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 이제 여기다가 이제 우리 계획 요거는 이제 우리가 2025 최종안에서 확인한다.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부터 놓치지 않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2025 최종안이 나오면 확인한다.
최종안 나오고도 여러분 공지사항을 통해서 뭐 변경됩니다 하고 더 올라오는 경우도 있어요. 최종안은 언제 나와요, 여러분? 5월 말에 나와요. 5월 말까지. 그런데 이거 나중에 막 7월 가고 이때 돼서도 요 부분은 변경할게요 막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학이 아까 그 공지사항 밑에다가 모집 단위별 모집 인원 이태하 뭐라고 써놨어요? 최종 모집 요강 말고도 원서 접수 시까지 확인하세요 이렇게 해놨잖아요. 원서 접수 시까지 확인하세요. 우리 계속 들어갔다 봐야 돼요. 계속해서 들여다봐야 된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지금 인원이 어떻게 변형됐어요를 지금 보고 확정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나와 있는 거랑 작년 거 이렇게 비교하는 거구나. 이제 방법을 아시는 거예요. 방법을. 이해되셨죠? 자, 그럼 이제 나중에 최종 모집 요강이 나왔어요. 일단 최종 모집 요강 나오면 그건 우리가 일단 확인해야 돼요. 이렇게 가는구나를 먼저 믿는 거예요. 나중에 추가 변경이 되는 거는 보통은 가능성으로 봤을 때는 좀 적으니까 최종 모집 요강 나오면 이제는 인원이 좀 이제 고정이 됐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3명이 그냥 줄어 있네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한다? 우리 고급 용어 썼잖아요. 쫄아야 된다. 쫄아야 된다. 그래서 보수적으로 접근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보수적으로 접근한다. 인원이 조금이라도 줄면, 물론 한 명 두면 이렇게 좀 적은 인원수로 줄면 영향받을 수 있는 입결은 막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막 들쑥날쑥하게 움직이는 것까지는 아니에요. 그렇게까지는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원수가 줄어든다는 건, 한 명이라도 줄어든다는 건 작년에는 최초합군에 들어갈 수 있는 학생이 올해는 예비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쫄면서 접근한다. 여유 있게. 70컷 좀 넘어가지만 80컷, 90컷 안에 뭐 충분히 들어가겠지. 요런 마음이라면 이 대학은 확실히 상향이라는 접근. 이렇게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한두 명 줄었다. 뭐 그런 거 괜찮아요. 우리가. 그것도 좀 마음 아프지만 그래도.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전기전자공학부 이런 데 보면은 올해는 27명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전기전자공학부 작년에 35명 이렇게 뽑았었잖아요. 그러면 감원된 인원수가 굉장히 큰 거잖아요. 폭이. 그렇죠? 요런 모집 단위들은 우리가 더 유의해서 보셔야 되는 거죠. 우리 애가 지금 전기전자공학 쪽 보고 있었는데 어머 인원이 왜 이렇게 많이 줄었지? 하는 것을 이제 체크를 탁 해놓으셨다가 최종 모집 요강의 인원수 한번 봐야 되겠다. 그 얘기는 요 학과들은 올해는 작년 입결이 이제 나오면 그것보다도 변동이 조금 더 많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쵸? 보통 극과 극으로 움직여요. 그냥 인원수가 많이 줄어드니까 입결이 확 올라가는 자연스러운 그런 입결로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고, 실제로 나중에 뚜껑을 열어보면 학생들이 너무 쫄아가지고 지원 못한다. 그러면 입결이 또 확확 내려가는. 근데 그건 변수예요. 그건 알 수가 없다. 근데 우리는 보통 인원수가 이렇게 확 줄어들면 입결이 굉장히 올라갈 수 있겠구나라는 보수적 접근을 하는 것이 보편적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인원의 변동을 우리가 살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가끔 이렇게 보시는 분들 계세요. 자, 모집 인원의 개를 이제 교과 전형이 올해는 615명을 뽑네, 합계가. 근데 작년에는 뭐 679명을 뽑았네. 이렇게 전체 합계로 보시는 경우도 있는데, 물론 전체 합계도 의미가 있죠. 이 전형이 규모가 어떻게 뽑겠구나, 이거의 의미도 있지만, 우리는 우리 아이가 지원할 그 계열의 범위에 하나하나 학과들로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전체 인원수를 보면서 뭐 679명에서 615명이 됐습니다. 뭐 그거는 뭐 논술이 생겨서 어떻게 됐고요. 뭐 이런 거를 지금 우리는 분석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가 지원할 그 대학의 범주들, 우리 아이 자연계열 범주. 왜냐면 계열을 또 봐야 되니까. 잠시 뒤에 우리 이 고대 학추의 특징상 계열을 또 맞춰서 지원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 계열에 들어있는 학과의 인원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한 학과마다 다 세심하게 살펴본다. 이렇게 따져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관심 학과들 인원이 어떻게 변동됐는지 우리 최종 모집 요강 보면 살펴본다. 이렇게 가시는 거고요. 또 이렇게 밑에 쭉 내려가시면 뭐 각 학과들의 특성들도 이렇게 쭉 설명을 해주고, 우리가 여기서 또 좀 의미 있게 봐야 되는 거는 특수기호입니다. 특수기호. 여기 보시면은 이 모집 단위 옆에 이렇게 심리학부 해놓고 별표가 붙어있는 모집 단위가 있고, 여긴 다 없죠? 별표가? 여기만 있어요. 여기 다 없잖아요. 그쵸? 조금 위로 가봤더니 간호대학의 별표 이렇게 되어 있죠? 별표.
별표는 무슨 의미예요? 별표는 교직 과정이 설치되어 있는 모집 단위를 의미한다. 그러면 이제 교직까지 생각하시는 분들은 별표가 찍혀 있는 학과에서는 교직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동그라미, 진한 동그라미랑 일반 동그라미 이중 표시되어 있는 거는 지원 가능하다라는 뜻이다. 그 얘기는 뭐 인원수를 이렇게 재직자 전형 같은 경우에 인원수를 딱 뭐 정해두는 게 아니라 지원할 수 있다. 요 모집단에 지원할 수 있고 이제 그 지원하신 분의 지원자의 수준을 봐서 선발할지 말지를 결정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하이프는 뭐예요? 하이프는 선발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하이프는 선발하지 않는다. 이해되셨죠? 이제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대인멘토 한수진 하는 거 보니까 고려대학교는 학교 추천, 학업우수, 계열적 합평 이렇게 하네. 그럼 나는 이제 내신 엄청 잘 챙겨가지고 교과로 지원해야 되겠다. 우리 아이가 이랬는데 우리 아이는 체육교과에 가고 싶어요. 근데 봤더니 어때요? 안 뽑아요. 안 뽑는 거예요. 그럼 종합전형 준비해 봤더니 안 뽑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유전공학부를 계열적합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우리 아이는 최저가 안 돼가지고 안 뽑아요. 이걸 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 각 대학도 특히나 이제 저학년 분들, 우리 아이 지금 중학생입니다, 초등학생입니다. 우리 같이 계신 부모님들 보시면 우리가 종합대학이라고 해서 모든 학과가 다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모든 학과들을 개설된 모든 전형으로 다 뽑는 것도 아니에요. 보시면 숫자 있고 하이픈 있고가 다 섞여 있죠. 그래서 어떤 전형으로 선발하는지도 꼭 함께 살피셔야 된다는 거.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모집 단위별 모집 인원에서는 우리 아이가 관심 있는 그 계열의 인원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그 학과마다, 모집 단위마다 작년 인원과 비교해서 본다. 요 시각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올해 이 학교 추천 전형의 경우에는 인원이 최종 모집 요강 나왔을 때 지금 이 인원들보다 더 비약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은 적죠. 왜냐하면 새롭게 논술 전형이 또 됐다는 얘기는 정해진 인원 안에서 새로운 전형이 이제 신설이 된 거기 때문에 어딘가에서 인원들을 다 이제 끌어다가 새로운 전형을 만들어야 했어요. 그러니까 인원이 계획된 거에서 더 늘어나는 건 현실적으로 좀 어렵긴 하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무전공 비율에 따라서 자유전공 인원이 늘어나거나 뭐 무전공 선발에 대한 변화가 생기면 그조차도 기존에 있던 정원에서 끌어다가 쓰는 거기 때문에 역시나 여러 가지 키워드를 봤을 때 인원이 더 늘어난다는 거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요건 생각해 주셔야 되고, 다만 의대 간호대는 지금 정원 있던 인원보다 더 추가로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과연 고려대학교에서는 인원을 어떻게 배정받아가지고 어떤 전형의 운영을 하게 될 것인지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다. 여기까지 가주시는 거예요. 자, 모집 인원 비교도 이렇게 가주셔야 된다는 거. 자,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학교 추천 전형 요거를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추천 전형 여러분 교과 전형이에요. 교과 전형은 정량평가합니까? 정성평가합니까? 기본적으로 교과 전형은 정량평가를 하죠. 정량평가. 그렇죠? 그런데 이 고려대학교는 정량평가에 정성평가가 함께 들어있다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렇죠? 정성평가와 정량평가를 함께 운영한다는 특징이 있다. 그럼 요런 대학들은 또 요런 대학의 특징에 맞춰서 우리가 준비를 해줘야 되는 거죠. 자, 지금 함께 들으실 때 정량평가, 정성평가가 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교과전형 3편, 종합전형 6편 우리 이 입시 기본 제가 올려드렸던 강의들 다 보셔야 돼요. 그래야 이것도 제대로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학교 추천 전형 교과 전형으로 가져온 것도 빨간 박스 안에 들어간 거 올해 거고요. 까만 박스 안에 들어가 있는 거 작년 겁니다. 올해는 모집 계획안만 나와 있기 때문에 아주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다 안 나왔어요. 구체적인 내용이 안 나온 이유는 여러분, 안 나왔다. 구체적인 게 안 나왔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냐면 올해는 작년과 다르게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변경 가능성이 있음. 여기 안내되어 있는 건 안 변하는데 안내되지 않은 것, 미안내 부분은 항상 변경 가능성이 있다는 걸 염두에 둔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학년 분들이라면 이 변경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이 대학이 어떤 흐름으로 봐왔구나를 보면서 우리는 준비를 해 가주셔야 되는 거고, 고3 분들이라면 이번 학기를 최대한 마무리하고 평가 범위에 해당되는 요소들을 최대한으로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지원하려고 할 때, 진짜 이 대학을 지원해야 되나 말아야 할 때 고민할 때는 최종 모집 요강에서 변경된 부분과 우리 아이 서류를 최종 비교하면서 지원 전략을 이제 짜주셔야 된다는 거. 이 부분을 참고해 주십시오. 자, 가볼게요. 학생부 교과 전형인 학교 추천 전형입니다. 자, 이 이름에서 뭔가 딱 느낌이 오죠. 이름. 학교 추천 전형. 추천을 받아야 지원할 수 있구나. 요거를 이제 생각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누가 지원하나 보면 국내 고등학교에, 아까 국외고분들 지원 자격 아니라고 했죠? 국내 고 중에서 졸업 예정자 중에서 할 수 있어요. 요게 왜 중요해요? N수생, 졸업생들은 지원이 안 되죠. 학교 추천 전형 중에서도 졸업생이 지원이 가능한 전형도 있고 불가능한 전형도 있죠. 근데 고려대학교 학교 추천 전형의 경우에는 졸업 예정자니까 현역생들만 지원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럼 현역만 지원이 가능하다고 했을 때 N수가 지원할 수 있는 전형과의 차이가 뭐예요? 아무래도 실질 경쟁이 좀 낮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원한 친구들이 지원자 풀이 좀 좁아질 수 있으니까 N수들까지 들어오는 전형보다는 아무래도 지원자 풀을 조금 더 좁게 가져갈 수는 있다. 그런 특징이 있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바뀐 거였죠. 작년에는 졸업 예정자로 그대로 갔습니다. 자, 어쨌든 고리고서는 이제 또 봐야 되는 게 학생부에 5개 학기 교과 성적이 기재가 있어야 우리가 계산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재가 되어 있어야 정량 계산이 가능하다. 자, 기재되어 있는 자로 출신 고등학교에 추천을 받아야 돼요. 자, 나중에 여러분 요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요. 출신 고등학교 추천을 받은 자라는 게 중요한데, 추천을 받지 못하면 지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원서를 쓸 수는 있지만 나중에 평가될 수가 없는 거예요. 지원 자격 미달로.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 반드시 내가 이 카드, 학교 추천 전형을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우리 학교에서 먼저 추천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올림픽 선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올림픽 선수. 국대로 뽑혀야 올림픽 나가는 거죠. 그쵸? 국대로 안 뽑혔는데 내가 올림픽에 비행기 타고 경기장에 가 있어요. 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선수로 뛸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천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 경쟁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고려대학교 학교 추천 전형을 생각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고3 현역생들은 어떤 거 신경 쓰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이번 학기 끝날 때쯤에 여기에 지금 추천 대상이 될까 말까? 이거를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추천 대상이 될 수 있나 없나. 근데 우리 학교에서 최대 추천 인원 몇 명 준다고요? 고등학교별 최대 추천 인원을 12명을 준다고요. 12명. 그리고 그 12명은 인문계열이나 자연계열별로 인원 제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 학교에서 고대 학주 쓰고 싶은 사람 손 들어봐 했을 때 최대 12명까지를 지원을 주겠다는 얘기예요. 거기에는 뭐 인문이든 자연이든 극단적으로 자연계열 12명만 준다? 가능하다. 극단적으로 인문계열 12명만 준다? 가능하다. 그러면 그 추천 기준은요? 추천 기준은 누가 정해요? 우리 고등학교에서 정하는 거예요. 고등학교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보셔야 돼요. 한 학생당 추천 카드를 최대한 몇 개 주는지, 그 다음에 고대를 추천할 때 지원 자격을 어떻게 주는지, 내신도 돼야 되고, 뭐 모의고사 기준도 돼야 되고, 서류가 뭐 어떻게 돼야 하는지 이런 걸 다 보실 수도 있겠죠? 그거는 우리 고등학교마다 다르다. 우리 고등학교마다 다른 거예요. 대학에 물어봐도 그건 몰라요. 저한테 물어봐도 모릅니다. 우리 고등학교에 물어봐야 확인할 수 있다는 거. 이해되셨죠? 자, 요게 작년하고 달라진 점이라고 아까 우리 간단하게 봤어요. 그쵸? 작년에는 다른 지원 자격은 똑같은데 고교별 최대 추천 인원이 작년에는 3학년 재적 학생들 4%까지였다. 근데 사실 이게 뭐 어마어마하게 크게 변화된 거냐? 사실 그렇게 보기 좀 어렵다. 왜냐하면 잠시 뒤에 우리 입결 보면 알겠지만 입결이 거의 1등급 대 후반을 넘어가질 않아요. 1등급 대 중후반에서 형성이 됩니다. 그럼 우리 학교에서 12명이나 1등급 대 중후반까지 지원할 학생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가 생각을 해보면 사실 쉽지가 않은 거죠.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일단 여기 추천 인원 안에 들어가는지를 봐야 된다. 그래서 우리 학교의 추천 기준이 무엇인지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전형에 지원할 수 없는 학교들도 이렇게 안내를 해주고 있어요. 아까 특성화고, 뭐 영재고, 예술고, 체육고, 마스터고 이렇게 등등등 일반고 이외에 특수학교들 지원할 수 없는 학교도 이렇게 안내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체크해 보시고요. 그리고 5학기 모두 과목별로 원점수 평균 표준 편차 석차 등급 또는 원점수 평균 성취도별 분포 비율이 기재되어야 함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성적표 봤었죠? 성적표. 요게 지금 1학년, 2학년, 3학년 성적표입니다. 그때 1학년 성적에 이렇게 등급 성적이 쫙 나와 있죠? 2학기 등급 쫙 나와 있죠? 그 다음에 2학년 때 등급 쫙 나와 있죠? 3학년 때 등급 쫙 나와 있죠? 그 다음에 2학기 등급, 3학년 등급, 그리고 3학년 진로 선택 과목 중에 성취도별 분포 비율이 나와 있는 요 과목들 있죠? 요 과목들, 요런 과목 모두 다 반영된다는 얘기예요. 모두 반영. 하지만 성취도별 분포 비율이 나와 있지 않은 ABC는 반영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등급이 나와 있는 등급뿐만 아니라 이 원점수 평균 표준 편차가 써 있는 모든 과목, 그 다음에 원점수 평균 성취도 분포 비율이 기재되어 있는 모든 과목이 이 학교 추천 전형의 반영 대상이 되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말하는 1학년 때 이수하는 공통 과목, 그 다음에 일반 선택 과목, 그 다음에 진로 선택 과목이 모두 해당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잠시 뒤에 한 번 더 정리하겠지만 우리 등급 받는 과목 목표로 다 1등급 목표. 멘토님, 국영수사과 말고 기술과정, 제2외국어, 한문, 뭐 정보 이런 것도 등급 다 들어가나요? 다 들어갑니다. 멘토님, ABC로 들어갔는데 성취도 분포 비율 들어가 있으면 뭐 음악 감상과 비평 이런 거 다 들어가나요? 다 들어갑니다. 이해되셨죠? 다 들어간다. 그 다음에 이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을 합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을 한다. 우리 최저학력 기준 읽는 것도 했어요. 근데 보시면 인문 계열과 자연 계열이 구분이 없죠. 같이 이제 기준이 공통되어 있다는 거예요. 기준이 공통되어 있다. 그러면 기준이 어떻게 공통되어 있느냐? 국, 수, 영, 탐구고요. 그 중에서 탐구 2과목은 어떻게 반영합니까? 평균으로 반영하네요. 그리고 절사한다 이런 거 없어요. 그쵸? 그러니까 2과목을 무조건 평균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평균 냈을 때 4개 영역 중에 3개 영역의 합이 7 이내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 중에 3개를 골라서 합 7 이내로 맞춰주셔야 되고 한국사도 따로 반영하네요. 한국사 4등급 이내로 기준 반영을 합니다. 필수 응시만 하면 되는 거 아니고 한국사 4등급도 같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특히나 좀 자연계열 쪽 가는 친구들도 한국사 준비도 따로 해주셔야 돼요. 그쵸? 이렇게 가셔야 되는 거. 자, 그 다음에 일반 인문과 자연계열은 3합7이라는 기준을 그대로 공통적으로 가져가는데 의과대학은 달라요. 의과대학 기준은 국수, 영탐하고 2과목 평균인 거 요거는 똑같죠. 여기 2과목 평균. 근데 4개 영역의 합이 4예요. 4개 영역 합이 4이네. 4개 영역의 합이 4. 그러니까 기준이 다르죠? 기준이 다릅니다. 기준이 다르다. 그리고 한국사는 역시나 4등급입니다. 그래서 모집 단위마다 다를 수도 있으니 목표하는 모집 단위 수준에 맞춰서 준비를 해주셔야 돼요. 자,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갑니다. 자, 이 2과목 평균이라고 하는 탐구, 그쵸? 탐구 영역의 선택 과목을 보는 거예요. 탐구 영역의 선택 과목. 인문 계열의 경우 과탐, 사탐 다 가능하다. 과탐, 사탐 다 가능하다. 뭘 이수해도 상관없어요. 과탐으로 수능은 과탐으로 응시하되 우리 인문 쪽으로 지원 가능하다. 그런데 자연 계열은 아니죠. 자연 계열은 반드시 과탐 응시를 해야 되네요. 사탐 응시 안 된다. 사탐 응시 안 됩니다. 그렇죠? 탐구 영역은 반드시 2개 과목 응시를 모두 해야 되고 그리고 서로 다른 2개 분야를 응시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화학 1, 2는 안 된다. 물리, 생명 뭐 되고요. 물원, 화투 가능하고요. 그렇게 응시할지 모르겠지만 이론적으로 가능하다. 이론적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서로 다른 영역을 해야 됩니다. 자, 근데 요 파트 있죠, 요거. 국어는 이제 선택 과목 따로 없고, 그쵸? 국어는 선택 과목 없고, 수학 영역의 선택 과목을 제한하지 않는다. 그러니까는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모두 응시가 가능하고 어떤 걸 응시했든 어느 학과든 지원이 가능하다는 거. 요게
요게 이제 달라진 점이에요. 요 부분이. 요 부분이 작년 대비 달라진 점입니다. 작년 요 까만 표 24학년도 가볼게요. 작년의 경우에는 최저학력 기준에서 여기 보시면 국어, 수학, 탐구 영역 선택 과목에서 자연계가 수학 영역에서 미적분 기하 필수 응시였죠? 확통이 반영이 안 됐었어요. 그쵸? 과탐 응시하는 거랑 국어가 선택 과목 없는 거 얘는 똑같아요. 작년에는 미적 기하를 반드시 응시를 했어야 하는데 올해는 확률과 통계를 응시한 친구들도 지원이 가능하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것 때문에 확통으로 움직여서 한다는 친구가 많을지는 모르겠어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왜냐면 고대 최저 자체가 워낙 높기도 하고 그쵸? 그래서 정시까지 보통 같이 가는 경우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다른 대학에 또 수학 지정이 되어 있으면 어차피 미적 기하를 같이 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고. 어쨌든 일단 학력 기준 자체는 변화는 되었다. 그래서 요것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뭔가 변경 영향이 있다? 그렇게까지 좀 생각하시기는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역시나 최저 맞추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요거 이제 우리가 입결로 보겠지만 너무 어렵다. 자, 그 다음에 그러한 학교 추천 전형 학생부 교과 80%에 서류 20%로 교과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함께 봅니다. 교과는 교과 평균 등급 점수 계산하고요. 서류는 학생부 종합평가. 이때 말하는 서류는 당연히 요거 학교생활 기록부에 나와 있는 특기사항 내용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우리 계획안, 요 모집 계획안에서 이 교과 평균 등급 반영에 대한 거는 현재 안내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 서류 부분에 대한 건 안내가 안 되어 있어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이 부분은 나중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최종본을 확인한다. 최종본을 확인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최종본 확인 체크. 요것도 체크해 두셔야 돼요. 자, 그래서 어떻게 계산하는지 좀 내려가 보면 다음 페이지에 학생부 교과 점수 산출 방법을 안내를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아까 말한 것처럼 전교과 다 반영입니다. 등급까지 기대된 모든 과목이랑 성취도부 분포비율 기재된 모든 과목 다 반영된다. 학년별 반영 비율은 없다. 뭐 1학년 몇 프로, 2학년 몇 프로, 3학년 몇 프로 이렇게 계산하지 않고 1학년, 2학년, 3학년 전체를 가지고 함께 계산한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이거를 이제 어떤 과목이 반영되는 거다. 이걸 설명을 드릴 건데요. 중요한 건 뭐냐? 중요한 건 우리가 계산하지 않는다. 계산하지 마세요. 계산을 양보하세요. 어디다 양보합니까? 대학 어디가 사이트에. 나중에 UA에, 진학사에. 이게 이제 어플라이잖아요. 어플라이. 우리 이제 원서 접수. 여기다가 넣어서 계산이 나오면 나온 걸 본다. 직접 계산하지 마세요예요. 직접. 당연히 환산 점수로 해서 지원할지 말지를 결정해야 되지만 직접 계산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직접 계산하지 않는다. 고3분들 얘기합니다. 이건 N수는 적용 안 되니까 고3분들. 근데 이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들이 1학년, 2학년들은 어차피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목표치를 두고 거기까지 올라갈 수 있게끔 노력한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럼 가볼게요. 활용지표는 석차 등급, 그 다음에 성취도별 분포 비율이 이제 반영이 되는데, 계산하는 방법 보시면 이수 단위도 적용이 돼요. 이수 단위. 이수 단위가 적용된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이수 단위가 높은 과목의 성적이 좋을수록 당연히 유리해지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수 단위가 반영된다는 거는 우리가 1단위짜리 1등급 이수 단위 반영 안 하면 1단위짜리 뭐 2단위짜리 1등급이랑 5단위짜리 1등급이든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1등급이면 똑같은 건데 이수 단위가 반영된다는 얘기는 2단위짜리 1등급이랑 5단위짜리 1등급 비교했을 때 5단위짜리 1등급 더 유리하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는 일단 주요 과목을 흔들림 없이 1등급 받도록 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수 단위가 높은 게 1등급에 가까울수록 좋다. 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건 이제 등급이죠, 등급. 등급은 이수 단위랑 등급을 곱해가지고 계산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ABC로 나와 있는 그런 과목들은 성취도별 분포 비율이 기재된 모든 과목을 보는데, 자, 이제 보세요. A를 받으면 1등급으로 치는 거예요. A를 받으면 1등급으로 치는 겁니다. 그럼 우리 아이가 고대를 쓸 정도 되면 과목별 성취 비율이 나오는 그 진로 선택 과목을 뭘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A를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결론. 무조건 A를 받는다. 이렇게. 이때 원점수는 상관없어요. 상관없습니다. 원점수는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내일부터 볼 종합전형은 얘기가 달라요. 원점수도 최대한 100점 가깝게 우수하게 올려놓는다.
근데 여기는 그냥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면점수 상관없어요. 그냥 일단 A를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고려대학교의 산출 방식이 B 단위부터는 성취도 B부터는 성취 비율에 해당하는 이 성취도 비율까지도 같이 반영을 하다 보니까 B부터는 타격이 커요. B부터는 타격이 큽니다. 왜냐면 여기 보세요. 요거 더하기 요거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애초에 요거 더하는 것 자체가 성취도 A의 비율에 있는 등급이에요. 만약에 우리 아이가 받아온 과목이 A가 우리 학교에서 42%가 받았다. A를 이렇게 받아왔어요. 그러면 42%가 해당하는 지금 등급이 어디예요? 42%면은 여기 있죠. 40.1%니까. 여기 5등급이에요. 5등급. 그렇죠? 그러면 일단 5등급 플러스 또 가는 거예요. 또. 그러면 갑자기 B를 받는 순간 5등급짜리가 하나 생겨버리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는 우리는 무조건 A를 받는다. 지금 자 1학년, 2학년 분들 따라오시는 분들 우리가 학년이 올라가면서 진로 선택 과목을 듣게 된다. 무조건 A를 받는다. 이렇게 목표를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3학년 분들 3학년 성적 남아있잖아요. A가 수두룩하죠. 지금 받을게. 진로 선택 과목 3학년 때 많이 이수하잖아요. A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어떤 과목을? 모든 과목을. 전 과목을. 성취도 비율이 없으면 반영이 안 되고요. 성취도 비율이 있는 ABC를 얘기하는 겁니다. 성취도 비율이 있는. 자,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교과 등급 계산하는 방식을 알려줘요. 요거 차근차근 계산하면 점수 나오거든요. 계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결론은 뭐다? 결론은 1등급 받는다? A 받는다. 요게 목표예요. 요게 목표입니다. 계산하지 않는다. 저학년 분들은 전 과목 1등급, 전 과목 A를 목표로 가주셔야 된다. 그리고 나면은 나중에 이 등급별 계산해서 이제 100점으로 환산해서 1등급이면 100점이다. 이렇게 환산해서 계산이 되는데 여기는 지금 계획안이라서 더 자세하게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보시면 아까 이게 교과를 80%로 반영하는 거잖아요. 교과 80, 서류 20.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0.8을 곱해가지고 총 80점 만점이 됩니다. 80점 만점. 여기 보시면 아까 이렇게 되어 있죠. 교과 80, 서류 20이잖아요. 그러니까는 교과를 만점을 받으면 80점이 되는 거예요. 교과 만점 80점. 그럼 이게 어떤 의미냐? 나중에 우리 여기 있잖아요. 입결 봤죠? 입결. 쭉 내려가면 작년 입시 결과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이걸로 봤잖아요. 어디가 사이트 걸로. 제가 이거 보는 방법 알려드렸죠? 학종 실점원 회원들 44개 대학 입결 모아서 드렸잖아요. 여기 보시면 학교 추천 전형이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 어디 보시는 거예요? 여기 대학별 환산에 요 파트를 보시는 거예요. 요 파트. 대학별 환산 파트 보시면 총점 해가지고 총점이 몇 점으로 되어 있어요? 80점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아까 그 80점이에요. 80점 중에 우리 아이가 몇 점으로 나오냐. 어떤 애는 79.2이고 어떤 애는 78.799, 어떤 애는 79점이 나올 텐데 우린 이걸 계산을 우리가 직접 계산기를 두들기지 않는다. 나중에 거기 계산하는 데다 넣으면 어디가 사이트에 넣고 이렇게 넣으면 요 점수가 계산이 돼서 나오니 그걸 본다. 이렇게 가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저학년 분들, 지금 1학년, 2학년 분들은 어떻게 가시는 거예요? 요걸 보고 달린다. 여기. 1학년, 2학년 이걸 보고 달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고대 경영을 가고 싶은데 50컷이 1.49등급에서 70컷이 1.56등급이네. 와, 1.5는 받아야 되겠구나. 최소. 이걸 보고 달리라고요. 저학년 분들은 요거 보고 달리세요. 어차피 환산 계산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쵸? 요거 보고 달린다. 그 다음에 지금 3학년 분들도 일단은 이거 보고 달리되 나중에 완성된 서류가 나오면 성적이 3학년 1학기까지 완료가 되면 그 프로그램에 넣어서 계산을 해본다. 그리고 지원 전략을 짠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요게 이제 80점 만점이다가 아까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잠시 뒤에 한 번 더 볼게요. 그래서 이제 80점 만점으로 계산이 된다. 요거는 최종 모집 요강에서는 좀 더 작년 걸 보면 이런 식으로 더 디테일하게 알려줘요. 계산하는 방식. 그걸 보고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보세요. 제가 이 빨간 표가 올해 거고 까만 게 작년 거라고 했잖아요. 빨간 표는 학추에 관련돼서 나온 게 이게 전부예요. 지금 없잖아요. 그쵸? 그럼 이제 서류를 어떻게 반영하는지는 일단은 작년 걸 보셨다가 올해 이제 최종 모집 요강에 뭐라고 설명되는지 보시는 거예요. 고려대학교가 그 정성평가에 해당하는 서류 부분을 학업 역량, 교과 이수 충실도, 자기개발 역량, 공동체 역량, 문제 해결 능력, 창의성 요런 키워드를 가지고 보는데 그 중에서도 학교 추천 전형에서는 교과 이수 충실도 70%와 공동체 역량 30%를 봐왔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부분만. 그리고 하이픈의 의미는 뭐라고 했어요? 안 본다는 얘기죠.
자, 학업 역량 따로 보지 않네요. 왜? 이거 교과 정량 평가니까 애초에 내신을 계산하는 데서 학업 역량은 이미 다 계산이 끝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우리가 보통 말하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성적 추이, 상승이냐 하락이냐 이런 거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그 다음에 주요 과목을 더 잘하냐 비주요 과목을 더 잘하냐 이런 거 본다 안 본다? 사실 이거 의미가 없어요. 그쵸? 다 솔직히 뭐 1.5 받아야 되면 뭐 다 잘해야 되죠. 뭐 그런 거 의미 없긴 한데 그런 거 안 본다. 그냥 계산한다. 학업 역량 따로 안 본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따로 정성평가에서 막 보지 않는다. 그런 거 보지 않고 계산해서 보니까 학업 역량은 이미 정량평가 80% 안에 들어가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서류 20%에서 학업 역량 따로 안 보는 거예요. 그쵸? 그럼 이제 뭘 보냐? 교과 이수 충실도를 70%로 본대요. 그럼 이제 교과 이수 충실도가 뭔지를 봐야 되는데 요 각각의 교과 이수 충실도랑 공동체 역량을 매우 우수하다, 우수하다, 다소 우수하다, 보통이다, 미흡이다, 매우 미흡이다, 부적격이다 이렇게 7점 척도를 이용해서 본다는 거예요. 7점 척도를 이용해서 교과 이수 충실도로 가볼게요. 교과 이수 충실도가 뭐냐? 지원 계열과 관련된 과목 선택의 적절성. 그럼 우리는 이제 적어도 우리 아이가 선택한 과목이 지금 지원하고자 하는 그 계열에 필수적인 과목이 이수가 됐는지는 보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 애가 극단적으로 사회 과목만 이수했는데 자연계열 지원한다. 우리 아이가 과학 과목만 이수하고 여행지리 하나만 더 선택했는데 인문 사회과학으로 간다. 이거 말이 안 된다. 이거 보시는 거예요. 그쵸? 그거 일단 먼저 보시는 계열 관련 교과 이수했는지 지원 계열 수학에 필요한 교과 이수 정도를 보겠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뭐예요? 학업 수행의 충실도를 보겠다. 학업 충실도, 교과 수업 활동에 참여하는 태도. 이거 어디서 봐요, 여러분? 이 학생이 교과 수업 활동에 성실하게 참여했나 안 했나 어디서 봅니까? 세특에서 보죠, 세특. 그래서 선택 과목과 세특을 의미 있게 보는 거예요. 선택 과목과 세특을 의미 있게 본다. 선택 과목과 세특을 의미 있게 본다. 그리고 이제 기타 요소로 이 외에도 선택 과목과 세특 이외에도 교과 이수 충실도에 부합하는 기타 요소를 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뭐 다른 우리가 보통 말하는 막 동아리를 어떻게 했나 막 이런 것까지 들어가서 막 그 수준 뭐 탐구 수준을 본다 이렇게까지는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바뀌었어요. 예전에 탐구 역량에서 이름이 아예 교과 이수 충실도로 바뀌었다는 건 요걸 집중적으로 보겠다는 의미인 거죠. 이런 걸 본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봤어요, 아까? 공동체 역량을 봅니다. 공동체 역량 20%.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필요한 바람직한 사고와 행동을 봅니다. 규칙을 잘 준수했나? 나눔과 배려는 어떤가? 리더십은 어떤가? 뭐 그 외에 학교폭력 가해 여부라든가 공동체 역량에 부합하는 기타 요소를 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건 주로 어디서 봅니까? 주로 일단 성실성, 기본적으로 성실성을 살펴볼 수 있는 출결 보고요. 출결. 그쵸? 그 다음에 봉사도 보고요. 그 다음 이제 기타 특기사항에 나타난 학생의 어떤 리더십이라든가 나눔 배려 역량들을 살펴본다. 그쵸? 세특뿐만 아니라 이런 데서 드러나는 협업 능력, 이런 것들을 본다. 이렇게 되어 있다. 자, 그러면 학교 추천에서 이 서류 20%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 되느냐. 영향력이 어느 정도 되느냐. 항상 우리가 이제 그 부분이 문제죠. 그 부분이. 과연 영향력이 어느 정도 될 것이냐. 일단 서류 20%와 교과 80 중에 더 중요한 걸 고르라면 당연히 뭐예요, 여러분? 이게 교과 전형이기 때문에 교과 80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일단 우리 학생이 이게 이제 재작년 입결이잖아요. 재작년 입결. 요것도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2024가 나오면 확인한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2024가 나오면 확인한다. 그래서 2023이든 2024든 입결 범주를 다 2년치 다 보세요. 다 보면서 일단 첫 번째 우리 아이가 내신 범주 안에 들어가는지 내신 지원 범주 안에 들어가는지 이걸 먼저 체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신 범주 안에 들어가기. 이게 1순위예요, 일단. 아니, 왼손에 우리 아이가 서류 엄청 열심히 준비했어요. 그래가지고 경영대학 보는데 일단 70컷이 1.56이긴 한데 우리 애가 지금 뭐 1.97이긴 하거든요. 근데 우리 애가 서류를 진짜 열심히 했어요. 뒤집을 수 있겠죠? 어렵죠? 어려워요. 이 점수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우리 아이 2.5입니다. 뒤집을 수 있겠죠? 어려워요. 어렵다. 일단 우리가 70% 컷을 기준으로 이 플러스 마이너스 요 근처 안에라도 들어가 있는지 일단 보셔야죠. 최소한. 이게 교과 전형이니까. 이해되셨죠? 그 정도 보셔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아이가 50%컷 안에 들어가요. 그럼 점수로서 상당히 유리한 거잖아요. 작년 것도 보고 올해 것도 봤는데 50%컷 안에 들어간다? 점수로는 상당히 80%에 안정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다. 근데 이제 70%컷 요 즈음에 걸쳐 있다. 이런 상황이면 일단
80% 점수가 안정권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럼 이제 그 범주 안에 들어가 있는 친구들 대비로 이 나머지 20% 영향력은 꽤 크게 반영될 수도 있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왜? 환산 점수로 해보면요, 여러분. 이렇게 완전 소수점 차이예요. 50컷과 70컷이 소수점 차이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되시죠? 완전 소수점 차이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20% 영향력이 우리 아이가 요 안에 들어간다고 하면 들어간 친구들 안에서는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반영될 수도 있다. 근데 이제 우리 아이가 여기 안 들어가요. 우리 아이 3.0이에요. 근데 서류 엄청 잘했어요. 안 돼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해되셨죠? 그렇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딱 봤더니 멘토님 이렇게 딱 보니까 뭐 여기 지금 보니까 여기 2점대도 있네요. 도고동문 불어보면 2점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애가 언어를 막 한 건 아니에요. 자연적으로 해왔는데 우리 애는 지금 이제 보니까 생명 쪽으로 했는데 여기 너무 높아가지고 여기로 이제 돌려보려고 합니다가 된다 안 된다? 그런 건 안 된다. 계열을 너무 벌리면 일단 우리가 아까 우리 봤던 그 기준이 뭐예요? 이 계열에 대한 이 노력 여부 이 부분에서 점수를 제대로 받을 수가 없다. 그리고 나서는 지원한 학생들끼리의 또 상대적 경쟁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 점수가 그 학과에 비해서 뭐 충분히 지원 범위 가능하다? 그러면 서류의 준비 방향에 맞춰서 지원을 한다. 여기까지 생각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요거 2023학년도 현재 대학 어디가 사이트에서는 2023학년도 입결만 올라와 있어요. 요거를 이제 쭉 살펴보실 수 있고, 우리가 입결 읽기에서 요 점수들, 요 지표들을 어떻게 읽는지는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기준에 맞춰서 이제 읽어보셔야 되고, 전체적인 합격자의 그래서 수준을 보시면 숫자 자체가 뭐 70컷이 2점 초까지 내려가는 그런 모집 단위들도 있죠? 그건 이제 지원자 풀이나 그 학과 특징에 따라서 서류 경쟁력이 좀 더 중요하다 볼 수도 있어요. 지원자 풀 자체가 내신이 그렇게 낮게 형성될 수도 있고, 또 잠시 뒤에 말할 수능 최저 기준 충족 여부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내용들 이제 보셨을 때 전체적인 점수가 1.5에서 1.8 정도까지는 형성이 돼야 그래도 이 고려대학교 학교 추천 지원 범위에 볼 수 있구나. 요 정도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1.5에서 1.8 정도 범주로 앞뒤로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어디가 사이트에서 입결도 확인하실 수 있고, 제가 이렇게 가져온 요 화면은 이것도 역시나 그 고려대학교 유튜브 입학처 유튜브에서 이 입시 설명회 안내할 때 다 나온 거예요. 이 결과 자료들도. 그래서 보시면은 수능 최저 충족 비율도 안내를 해주고 있죠. 수능 최저 충족 비율. 이것도 보시면 학교 추천 전형 62.4%다. 재작년에 비해서는 수능 최저 좀 완화되면서 학생들이 충족 비율이 좀 높아지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나 굉장히 낮은 수능 최저 충족 비율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그 인원을 기준으로 한 실질 경쟁률을 따져보면 실제 학교 추천에 지원한 학생들의 평균 경쟁률은 11.32대 1인데 그 중에서 수능 최저를 맞춰낸 친구들을 대상으로 수능 최저 충족률을 계산을 해서 실질 경쟁률을 따져보면 7.01대 1 정도로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결론이 뭐예요? 결론, 수능 최저 있는 전형 쓰시는 분들은 무조건 수능 최저를 맞추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줘야 된다는 거. 그쵸?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멘토님, 최저 맞추면 실경쟁률 되게 낮아지네요. 되게 유리한 거 아니에요? 유리하죠. 어쩌면 수능 최저를 맞추면. 근데 우리 애가 맞추는 쪽에 들어갈 수도 있지만 못 맞추는 쪽에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 부분을 꼭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 그리고 인문계열 전체 평균도 나오지만 이렇게 모집 단위별로의 수능 최저 충족률도 나오고 있죠. 모집 단위별로 그것도 우리가 확인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 역시나 자연계열의 충족률도 이렇게 안내가 되고 있습니다. 아까 의과대학 극악의 수능 최저 충족률 상당히 낮다. 그리고 이제 충원율은 전체 평균 152.1%다. 요것도 이제 모집 단위입니다. 충원율 우리 다 요거 용어부터 해야 된다 할 때 기본 용어에서 다 설명드렸어요. 예비번호 받고 위에 친구들이 다른 대학으로 빠져나갔을 때 예비번호로 충원하는 비율을 말한다. 그 다음에 입결은 아까 어디가 사이트에서도 볼 수 있지만 이렇게 대학마다 뭐 발표하는 유형 모습이 다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고대는 이제 박스 플롯으로 작년에 해줬는데 뭐 올해도 또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 1등급부터 해가지고 쭉 학생들 뭐 1.5, 2등급, 2.5 해가지고 어느 정도 범주 안에 분포하는지를 이렇게 볼 수 있게끔 주고 있죠. 그러면 아까 이제 어디가 사이트에서는 딱 50컷, 70컷만 이렇게 줬다면
조금 더 많은 정보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많은 정보들을 볼 수 있다. 이거 보시면은 여기가 제일 높은 등급이고 위로 갈수록 점점 낮아지는 거잖아요. 등급이. 그쵸? 위로 갈수록 점점 낮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요 꼬리들이 최대값이죠. 최대값. 그러면은 제일 낮은 점수가 여기까지도 있었구나. 이렇게 보실 수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항상 우리 학생들도 그렇고 어디를 본다? 최저 점수를 보죠. 여기만 봅니다. 여기를 이제 쫙 그어요. 그래가지고 어머 문과대학은 어머 웬일이야. 여기를 보죠. 이렇게 우리 마음은 여기를 보고 싶죠. 근데 이제 어디를 봐야 돼요? 비율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색깔 칠해져 있는 요 박스 안에 여기를 보셔야 돼요. 이게 이제 여기가 이제 75%를 주는 거거든요. 여기까지는 보셔야 된다. 여기까지를. 그래서 요 기준까지로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제일 높은 점수겠죠? 얘가 제일 높은 점수. 그러나 또 여기 한 25% 비율되는 여기가 가장 많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여기가. 이해되시죠? 전체 평균도 중요하고 중요하지만 우리가 요걸로 이제 보는 거는 뭐냐면 이거 자체를 막 읽으려고 하시는 것보다도 대학의 입학처에서 나오는 그 입시 결과의 형태와 대학 어디가에 올라온 입시 결과 형태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요것도 같이 보시라는 거예요. 같이 보신다. 이해되시나요? 같이 보는 거예요. 같이 보셔야 되는 거다. 그 다음에 역시나 요것도 이제 자연계열이죠. 자연계열. 여기는 생명과학, 이과대학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쫙 나와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우리는 마음 같아서는 얘를 제일 보고 싶지만 제일 낮은 점수로 붙은 애들 보지만 현실적으로는 한 75%까지 봐야 된다. 됐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의대는 엄청 이 폭이 작잖아요. 그쵸? 엄청 폭이 좁아요. 아주 촘촘하게 몰려있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는 이렇게 넓어 보여도 이것도 엄청 촘촘하게 몰려있는 거긴 한데 그렇잖아요. 여기가 등급이 겨우 1등급에서 2등급 고 범주니까 아주 촘촘하게 소수점으로 몰려있는 거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 여기 내려가 보면 학교 추천의 경우에는 고교 유형별 지원과 합격 비율의 퍼센트를 보면 이제 일반고, 자사고, 외고, 국제고 일반고,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지원 비율과 합격 비율을 안내해주고 있는데 아주 압도적인 비율로 일반고 친구들이 가장 많죠, 비율이. 왜 그러냐면 교과 정성이 80% 들어가는 교과 전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래도 여기 지금 합격한 자사, 외고, 국제고 친구들은 입결 범위가 많이 멀어져도 합격이 가능한가요? 그래도 어렵죠. 그래도 어려워요. 웬만큼 4등급, 5등급 되는 친구들이 종합전형 지원하는 것처럼 범주 3, 4, 5등급 가면 왜냐면 입결 자체를 보실 수 있잖아요. 입결 자체를 보면 입결 자체가 없잖아요. 여기 위에가. 그쵸? 뭐 3등급, 4등급까지가 없어요.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학교 유형이 좀 달라져도 일단 이거는 교과 전형이라는 생각을 반드시 갖고 계셔야 되는 거다. 이 부분을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요것도 이제 이게 2023학년도 결과잖아요. 이때랑 조금 달라진 게 2024학년도 작년에는 아까 우리가 학교 추천 전형과 학업우수 전형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지원할 수 있게 됐는데 이때 2023만 해도 양쪽 다 지원이 가능했단 말이에요. 지원자 풀이 좀 섞여 있었어요. 그런데 작년에 이제 입결 나오면 우리가 내신이 확실히 유리한 포지션에 있다 하는 친구들이 이 학교 추천으로 왔고 나는 내신이 조금 간당간당하거나 그래도 서류 수준이라든가 특히나 수능 최저, 학업우 수형이 더 수능 최저가 세기 때문에 그쪽이 더 강하다 하는 친구들은 확실히 글리 빠졌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우리가 2023 입결도 보고 있지만 이제 작년 입결 나오시면 작년 입결 그거를 보시면서 또 우리가 분석을 해주셔야 된다. 참고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됐나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학교 추천 전형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이렇게 살펴봤는데 최종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최종 정리. 이런 내용 저런 내용을 이제 다 봤는데 궁극적으로 최종 정리를 해본다. 일단 학교 추천 전형, 고려대학교 학교 추천 전형을 보려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한다? 첫 번째, 일단 내신을 범주에 들게 준비한다. 범주 안으로 준비한다. 범주라는 건 얼마였어요? 범주라는 건 한 1.5에서 1.8 정도가 메인이 되고 이것보다 더 높다? 유리하게 이제 학과 고르실 수도 있는 거고 1.8 이하로 내려가 있다. 그러면 이제 모집 단위에 따라서 내가 이 학과를 도전으로 할지 말지 이런 거 이제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죠.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학년 분들은 이 안으로 들어간다는 생각으로 한다. 이때 1.5에서 1.8이든 요 점수를 우리가 목표로 하는 과목은 전 과목이었어요. 등급과 성취가 또 비율이 있는 거 전 과목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 뭐예요? 수능 최저 기준.
수능 최저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내공이 되어 있어야 된다. 3학년 분들은 지금 모의고사 이제 착착착착 보면서 6모, 9모까지 이거 넘길 수 있겠다 없겠다 요걸 이제 살펴보셔야 되는 거고, 저학년 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저학년 분들은 나의 전략 일정에 따라서 학기 중에도 정시 준비 병행을 하든, 학기 중에는 난 너무 힘들다 그럼 내신에 집중한다 해주시고, 기말고사 끝나자마자 여름방학, 겨울방학 이용해가지고 수능 준비를 아주 빠듯하게 달려주셔야 된다는 거. 요것만 하면 되나요? 서류 준비해야 되죠, 서류. 일단 서류 준비할 때 우리가 첫 번째로 고민해야 될 건 뭐예요? 우리가 지원하고자 하는 교과, 이수, 과목, 계열에 맞게끔 충실 이수를 한다. 이게 제가 앞으로도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지만 정말 작년에도 굉장히 중요했어요. 각 대학들이 특히나 이제 종합 정성평가 하는 데서는 그 지원한 계열에 맞는 과목을 충실하게 이수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세특에 성실하게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세.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수행을 중심으로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그 다음에 공동체 역량, 기본적인 성실함부터 일단 챙긴다. 자, 그리고 나서는 이제 다음부터는 우리가 이제 최종 모집 요강, 최종안을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때 어떤 거였어요? 일단은 인원, 선발 인원, 선발 유형 요거 보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추천 전형에서 계산 방법 자체가 아주 달라지는 건 아닌데 그 중에서도 정성평가를 평가하는 기준, 요거는 최종 모집 요강에서 우리가 확인을 해줘야 된다는 거. 요 부분들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이 학교 추천 전형을 준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면 이제 또 고민되시는 부분도 있으실 거예요. 과연 추천 전형을 하기에는 점수가 좀 간당간당한데 학업 우수형인 종합 전형을 지원을 해야 되는가, 추천을 지원을 해야 되는가, 이런 거 이제 또 헷갈리실 수 있죠. 요 내용은 또 내일 또 우리 학업 우수 전형 요거 내일 또 이어서 할 테니까 요 내용도 많이 참고하면서 같이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채팅창으로 가보겠습니다. Make it rock, yes.